네, 엔카페 잉글리시 2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소의 전치사 at, on, i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종류.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시간의 전치사는 21강부터 26강까지 해서 배웠고요. 이번 27강에서는요, 그렇죠, 장소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치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시간의 전치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전치사라고 하면 항상 명사,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동작, 이유, 그리고 재료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치사 그러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대명사 혹은 명사가 항상 수반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시간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 명사는요, 부사가 된다는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를 표현할 때 순서를 나열할 때 부사를 인식하셔야지, 즉 시간의 전치사 혹은 장소의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영어로 표현하는 순서가 쉽게 잡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렇죠, 부사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총칭해서 그냥 전치사 플러스 시간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를 부사라고 총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장소의 전치사 at, on, in에 대해서 규칙과 습관에 대해서 익히는 건데요. 규칙, 그래서 장소의 전치사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장소의 전치사를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즉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비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에 대해서 저희는 배웠는데요. 비동사는 뭐가 비동사죠? 그렇죠. am, is, are, 혹은 앞으로 저희가 배울 건데요, 과거인데 was, were,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비동사입니다 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저희는 비동사에 대해서 2강에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뭐라고요? 형용사 뭐뭐 하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13강에서는요, 비동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명사이다, 나는 크리스이다, 그는 의사이다 할 때 이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번 강의 27강에서 비동사인데 비동사 플러스 그 다음에 부사 혹은 부사구가 될 거고요, 뭐뭐 있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사 혹은 부사구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명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있다에 대해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네, 1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자, 어디든지, 어디에든지 표현은요, everywhere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신다, 존재한다, 있다.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God is everywhe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2번. 우리의 사무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위층에라는 표현은 upstai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무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Our office is upstair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3번. 너의 신발은 저기에 있다. 저기에 할 때는 over there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너의 신발, 신발 같은 경우는 항상 짝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비동사에 are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너의 신발은 저기에 있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Your shoes are over the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장소의 전치사 at, on, in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볼까요? 자, 고양이가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저 고양이는 문에 있다. 그렇죠? 문 옆에 있죠, 고양이가요. 자, 두 번째는요. 저 고양이는 그렇죠.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고양이는 가방 안에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장이 주어는 다 저 고양이지만 그리고 동사 또한 있답니다. 저 고양이는 있다, 저 고양이는 있다, 세 번째 또한 저 고양이는 있다. 어디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저 고양이는 문에 있다. 이게 다르고요. 자, 2번은요.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방 안에 있다. 자, 먼저 한번 저 고양이는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영작해 볼까요? 그렇죠. That cat is. 저 고양이가 있다. That cat is. 저 고양이가 있다. That cat is. 이렇게 저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의 전치사 at, on, in.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저 고양이가 어떠한 특정 지역, 특정 부분, 이렇게 어떤 코너,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전치사 a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가 문에 있다 할 때는요. at the door.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전치사 at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있다. 어디 위에 할 때는요. 테이블 그러면 the table이죠. 그래서 위에 할 때는요. on을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 고양이가 가방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할 때는요. 가방 그러면 the bag이죠. 근데 어디 안에 할 때는요.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자, 똑같은 고양이가 다 있다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is지만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땐 at을 사용하고 어떨 땐 on을 사용하고 어떨 땐 in을 사용한다는 거. 바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at을 사용하고요. 어떤 위치를 표현할 때 경계가 없는 경우는요. 전치사 on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가방 안이라든지 어떤 상자 안이라든지 어떤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요.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자, 이 차이점을,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장소의 전치사 at, on, in을 결정할 때 한번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장소의 넓이, 공간, 위치에 따라서요. 장소의 전치사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때 at, on, in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at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지점, 특정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전치사 at을 사용하고요. on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 위의 접촉 부분인데 경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in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명한 공간 내부 안에 어떤 갇혀진 공간, 어떤 경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at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 on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이 어떤 접촉된 부분, in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있는 어떤 공간, 내부 공간을 표현할 때 전치사 i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습관처럼 at, on, in을 장소의 전치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고요. 다음 강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at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 두 번째 그림은 on, 그래서 표면의 어떤 접촉, 그래서 어떤 표면, 접촉을 얘기할 땐 전치사 on을 쓰고요. 어떤 공간, 내부를 표현할 땐 전치사 in을 씁니다. 특징이 있다면 on 같은 경우는 경계는 없고요. in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공간 내부의 어떤 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경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at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지점의 포인트인데요.
코너에서 할 때는 at the corner. 버스 정류장에서는요 at the bus stop. 문 앞에서는요 at the door. 그리고 신호등에서 할 때도 at the traffic light. 자, 입구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의 입구에서는요 at the entrance. 프론트 데스크에서 할 때는요 at the front desk. 상단에서 어떤 상 그리고 하 할 땐 바닥에서 이렇게 at the top, at the bottom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on 같은 경우인데요. 어떤 접촉 부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벽에 어떤 접촉, 그래서 on the wall. 그 다음에 바닥에 on the floor. 3층에 어떤 층수를 얘기할 때는요 서술을 사용합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서술로 꼭 표현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층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the third floor 3층에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천장에 할 때도 어떤 접촉 부분을 표현해서요 on the ceiling. 그리고 발코니에서 할 때는요 on the balcony. 그리고 덮개 할 때는 on the cover. 카펫에 할 때는 on the carpet. 페이지에 할 때는 어떤 페이지 수를 얘기할 때도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the page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in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닫혀진 공간, 어떤 안에 어떤 한정된 방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나타낼 때 전치사 in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방 안에 할 때는 in the room. 부엌에서 할 때도 in the kitchen. 그리고 체육관 안에서 in the gym. 그리고 건물 안에 할 때도 in the building. 그러고요. 정원에서 in the garden. 그리고 가게 안에서 in the shop. 상자 안에도요 in the box.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지갑 안에 내 지갑 할 때도 in the my walle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인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같으면서도 이것도 되고 또 이럴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또 외국 사람이 사용할 때 보면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되게 혼돈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전치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예를 들면 on the well 그래서 전치사 on이라고 배웠거든요. 벽은 전치사 on. 예를 들면 발코니도 맞습니다. on the balcony 이렇게 전치사 on을 쓴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봤다시피 발코니 얘기할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on the balcony.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전치사 in을 쓸 때가 있거든요. in the balcony. 그래서 영어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혼돈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보세요. 저희가 그 규칙 at on in 그래서 on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어떤 접촉 부분 그러면서 경계가 없음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in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어떤 내부인데 경계가 있음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사용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전치사 on the balcony 어떨 때는 in the balcony 쓰냐면 발코니 할 때는 일반 어떤 통상적인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먼트 바깥에 보면 이렇게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코니 혹은 이렇게 선박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커피 마실 수 있는 이런 발코니 그 카페테리아에 아웃사이드에 이렇게 있던 발코니를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상상을 일반적인 것들이라 발코니를 얘기를 그 상상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시애틀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발코니 그죠? 이것도 물론 발코니예요. 이런 것들도 발코니인데 이럴 때는 내부 안에 있는 어떤 경계가 있는 어떤 내부 안에 있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in the balcony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코니 할 때는 on the balcony 그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전에 배웠듯이 이럴 때는 보통 at을 쓰고요.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on을 쓰고 이럴 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문장을 보실 때 어떨 때는
in the balcony 그랬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on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왜 이때는 in이라고 쓰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공간 안에 닫혀진 공간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어떤 공간 안에 닫혀 있는 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용에서는 이렇게 이럴 때는 s를 쓰고 이럴 땐 on을 쓰고 이럴 땐 in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발코니 하면은 이런 것을 상상하지 이런 시애틀에 이렇게 발코니를 상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on the balcony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배웠던 이 내용을 그냥 숙지해 두시면 돼요. 자주 이렇게 보시고 숙지해 두시되 저희가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이 부분은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가 예외적인 표현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떤 닫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썼구나. 어떠한 지점을 표현하고 싶어서 at the balcony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자주 이렇게 눈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27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